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2.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앞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음봉으로 떨어졌던 날에 몸통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단기적인 시세도 회복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앞전에 있었던 요런 박스를 지금 장악해주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은 5일선 위로 올라탄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좋았던 이슈는 뭡니까? 이 태웅이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좀 테스트해주는 이렇게 물량수와 캔들이 출현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BHI가 이렇게 주가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 있는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여기서 두 번 연속으로 지지를 연출을 했었고, 60일선을 지지를 받고 이전에 있었던 이 단기 박스를 돌파해준 상황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HI의 추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반응이 나왔던 게 바로 BHI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두산이 대장인 건 맞습니다만 먼저 반응을 해줬던 건 항상 BHI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먼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 수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서 과격하게 한번 털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왼쪽 어깨를 지금 깨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요, 상승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진행되는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봐주셨을 때는 원전 테마 자체가 지금 쉬었던 구간이 꽤나 길었던 만큼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무섭게 보여줄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지겨우시겠지만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은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오늘도 1,300억 원 가까이를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일 연속으로 개인분들이 무섭게 매도세 쏟아내시면서 대략적으로 4천억 가까이를 지금 매도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식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을까? 라고 하면서 바로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그럼 내가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매수할 타이밍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매수세가 더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댓글이 참여도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음봉이 떨어졌던 날에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나스닥이 밀렸던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패싱 당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냐면, 과거 이 금투세 사건도 있었다시피 강행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보시다시피 오클로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주면서 시원하게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대주주가 1,50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 클래스 A를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의 악재가 터져나왔 었고, 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추세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일이 8월 8일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상치보다 1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마켓에서 9.5% 정도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패싱을 당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시다시피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께서 두산카드를 꺼낼 거라고, 어디서요? 관세협상에서 꺼낼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의 그런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꾸게 된 케이스는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구장창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었던 금요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의 어떤 낙폭 과대를 완전하게 지금 돌려준 추세로 끝나줬다라는 말씀이고,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안 좋게 진행됐을 경우에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추세 회복해준 상황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중에 DHI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하게도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내용의 기사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이라고 하면서 두산이 웨스팅하우스를 검토하나,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전 업계가 두산 직접 미국 공장 건설은 현실성이 낮아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검토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상회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돼야 되는 영역이 바로 원전 부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웨스팅하우스의 경영난으로 과거에 2005년, 2017년, 2022년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던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측에서 다시 한번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논란을 해결하려면 웨스팅하우스를 한 번에 인수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측에다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중량물의 특성상 항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다 보니까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게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나왔던 내용의 기사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불가리아랑 폴란드양 원자력 기기를 수주를 지속하고 있어서 올해 수주 규모가 10.7조 원 초과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반기에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목표했던 치를 82%를 이미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딱 주기기 하나 정도만 더 수주를 하면 오버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329% 뛴 다음에 잠잠, 또 물렸나 또 당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는데,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망을 증권사들도 일괄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증권가는 개인 투자자 믿음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한 뒤에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78,000원 그리고 85,000원 76,000원, 10만원까지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증권사들은 20만원 가지야, 30만원 가지야를 계속 외치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야금야금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20만원, 30만원을 얘기하진 않지만 달성을 할 때마다 상향 조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드릴 때 이때 당시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 신고가 간다, 이거 신고가 간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릴 때 계속 조롱과 비난과 악플이 계속 달렸었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달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악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원하게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가는 형태로 하나오션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다 같이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방을 외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 신고가로 갈 거라고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의 하나오션의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목표가 지금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눌리면 단 한 주라도 더 사야지라고 무조건 기회 구간으로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세 자체도 완전히 틀어있는 상황에서 장 상황과 수급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주봉 흐름상으로도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어디까지는 무난하게 트라이할 수가 있다. 앞전에 있었던 저항인 바로 이 10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겨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때 당시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사실 2007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서 여기서 본전이 왔으니까 팝니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인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7년 가까이를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올드보이처럼 여기서 물린 상태로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본전이 여기 있어가지고 던지시는 분들은 전국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찍어 드렸었는데 이 75,000원 구간에 저항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2010년도 11년도였는데 왜 여기서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거고, 그 다음번 저항으로는 우리가 10만원 구간이 있겠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지금 하나오션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상승 파동이 두 번째 나올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로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지만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이때 당시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찌글찌글 한 주마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된 다음에 ABC가 또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동이 다시 한번 1파로 작동을 하면서 2파, 3파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대파동의 3파동은 1파동보다 훨씬 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하나오션도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나왔던 요 상승 파동보다 더 날카롭게 올라가면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10만원까지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들은 누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철저히 매집을 해서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지금 보유 수량 아직도 전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많이 찍혀 있는 게 프로그램 매도 금액이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고 해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이렇게 꺾였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꺾이지가 않았죠. 하나오션보다도 덜 꺾였다라는 소리인데,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은 외국인들이 보유했던 구간에서 꽤나 많이 팔았다가 다시 한번 사고 있는 구간에서 상승세가 신고가로 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에 반해서도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한번 상승을 시켜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돌아서 나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 안내 한번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특징적으로 이때 프로그램이 개입하는 걸 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들어와 주면서 11선 위로 안착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5월 7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해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타점에 대해서도 공유해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방으로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타점 안내,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시나요? 수익 보신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통해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으니까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라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계속적으로 조회수를 태워주시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까지 펴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짜투리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 매집주로 가져갈 만한 종목 한 종목은 다른 테마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매집주를 이번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것들이 따라 올라왔습니까?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대한조선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대장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매집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주요 매출처가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오션플랜트, 현대로템, 하나오션, LIG 넥스원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오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더 작기 때문인데 이날에 어떤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다고요? 바로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W자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잘 유지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들고 가시면서 최근에 하나오션이 신고가 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나도 하나오션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으로 한번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이걸 들어가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시면서 이 종목도 포트에 한번 담아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매집의 패턴 중에 이렇게 멀쩡하던 주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중간에 매집해놓고 다시 한번 그 주가로 복귀를 시키는 이런 어떤 매집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매집 패턴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얼마가 됐든 위로 그냥 쳐버리면서 매집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쳐버리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들어갈 시드가 전량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선정해왔는데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땐 어디까지의 물량을 다 소화를 해놨다고요? 이렇게 과거에 앞전에 거래가 정지됐었던 구간까지를 물량 소화를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구간인데 돌파를 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190% 정도는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이번에 한화가 인수할 수도 있는 이 종목 매집주로 가져왔고 매집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매집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타점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야겠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해외 증시 차트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에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마켓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자체에 뭔가 빨간물이 들어온 건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보시다시피 더 이상 탈원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탈원전파조차도 에너지 믹스로 돌아서면서 정부 100대 국정과제 SMR 육성 정책 포함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죠. SMR 육성의 여야정 초당적 협력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진작에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앞으로 초과 달성도 굉장히 기대되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MSCI 관련한 테마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전에 있었던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다가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길게 박스를 치다가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이 미친 듯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상승 추세 나올 때 시원시원하게 돈을 질러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종목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크게 훼손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비슷한 영역은 뭐겠습니까? 이전에 앞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기준봉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아주면서 얘 같은 경우에도 61선까지 한번 밀렸었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61선조차도 터치하지 않는 굉장히 주가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위의 구간에서 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캔들 안에서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이 캔들 안에서 움직이면서 한번 중간에 이렇게 털어주는 구간도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노려야겠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공포에 많이 질리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악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번 털어준 다음에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게 진행됐을 케이스에도 그냥 이렇게 횡보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는 없는 굉장히 글로벌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 가까이를 횡보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깝게 진행될 것은 바로 뭐다? 한화 오션처럼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날릴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더 급하게 갈 것처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툭 치면은 신고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스터빈 복합발전기기의 추가적인 수주 내용도 있을 거고요.
팀 코리아 원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SMR 분야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슈도 불거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MSCI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으면서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 주셔야겠다. 이것도 시장이 500조짜리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를 여러 가지가 다 걸치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하나만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폭발적으로 무섭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올라갔을 때 광기의 끝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태웅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한번 물량 테스트해주고 빼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면서, 그리고 이 BH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 진짜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 경고를 단 상태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BH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원전 테마 자체가 흐름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루하시게 생각할 거 전혀 없이 한번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3배 가까이 상승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괜히 매도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매수하시는 일 없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가는 길 지루해 하시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